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국가철도 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의 시험운행이 있었는데 이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453km를 기록한 것인데요. 중국 인민일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 CR450호는 시험운행에서 시속 400km 이상 속도로 주행했고 해상철도대교에서 시범운행을 했을 때는 시속 453km를 기록해 중국 대륙을 흥분시켰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고속열차가 안전성, 제동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고속열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만큼 작년 말 기준 고속철도 총 연장은 42,000km로 전 세계 고속철도 총 길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25년까지 고속철도 총 연장을 5만 km로 늘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95%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일단 빨리 만들어내고 보는 식의 속도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대단하다는 반응이 아니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0km로 주파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모든 운송수단의 특성입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속열차 구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중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구간도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세계 최장의 고원철로이자 청정지역인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칭짱철도에서 고속열차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고속열차 푸싱호 C891편이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고원지대와 저온 환경, 자외선 및 모래바람에 견딜 수 있다며 칭짱철도 노선을 홍보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시닝에서 티베트 리사까지 연결하는 칭짱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긴 구간 건설된 철도로 최고 5,072m의 고원지대 구간을 통과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고원지대인데 과연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이런 고원지대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와 검증을 거쳤는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고지대 터널이면 지반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곳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악천후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언땅을 뚫고 터널 및 철교 공사를 해야 해서 무려 26년에 걸쳐 1차 개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닝에서 라싸까지 1956km를 잇는 칭짱철도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칭짱철도가 개통된 지 1년 만에 티베트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고 수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짱철도가 개통되자 티베트에는 철도가 열리기 전보다 4배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 주변에서도 건물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기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나 됩니다. 고원의 만년설도 오는 2090년에 절반 정도만 남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칭짱철도가 티베트의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철로를 더 연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많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발생한 후난성 열차 탈선 사고는 1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부상당했는데 폭우로 인해 일부 선로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2011년 7월에 있었던 중국 저장성 원저우 항푸선 고속철도상에서 고속열차가 추돌하고 탈선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고의 시작은 고속열차 D3115호가 운행 중 벼락을 맞고 동력을 상실하여 멈춰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10분 간격으로 뒤를 따라오던 D301호가 앞에 멈춰서 있던 D3115호를 들이받아 이 객차 4량이 탈선하고 그중 2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했으며 뒤에 오던 D301호의 객차 4량도 탈선하여 교량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신호 시스템의 일종인 ATC나 ATS가 작동해서 후속 열차를 정지시키지만 이날은 벼락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뒤따라오던 후속 열차가 정지 신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저장성 당국은 사망자가 3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서버를 둔 보신닷컴은 이 최악의 고속철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으며 사망자 259명, 부상자 183명, 실종자 154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뒤처리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는데요. 사고 처리를 한답시고 관계 당국이 사고 차량을 중장비로 밀어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가자 사고 객차 안에 생존자나 사망자가 더 있는지 확인은 제대로 한 것이 맞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묻는 작업을 중계한 방송에서 희생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져 많은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이 작업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지만 중국 철도 당국은 모든 생존자를 구조했다며 구조 작업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후 2살짜리 여자아이가 객차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철도 당국은 이는 생명의 기적이라는 황당한 답을 했을 뿐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사고 원인으로 전력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중국 당국이 사고가 난 차량을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453km를 주파했다는 고속철도가 탄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최악의 참사 이후에도 중국의 고속철 건설은 계속되었고 불과 1년 전에도 중국 구이저우성 산사태 속에 고속철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고속열차 맨 앞의 기관차는 콘크리트로 된 승강장과 충돌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시닝에서 티베트 자치구 라싸까지 평균 해발 4,000m의 고원지대를 지나가는 칭짱철도, 이 노선이야말로 중국이 고속철도를 무리해서라도 건설하는 이유를 가장 잘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원철로에서 고속열차를 운행시켜 티베트의 청정지역이었던 라싸까지 굳이 연결시킴으로써 라싸는 오염되었고 순수했던 티베트는 여기저기 난개발 중입니다. 이는 곧 중국 정부의 서부자치구 중앙 집권화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칭짱철도의 시닝, 거얼무 구간은 베이징과 시장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칭하이성 교통 시스템의 생명선이라고 홍보해왔는데요. 결국 칭짱철도로 대변되는 서부자치구 철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눈엣 가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지역에 최근 고속도로 4개를 한꺼번에 개통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서부지역에 무리하게 고속철을 설치하는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서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이 지역의 분리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개통시키며 잦은 사건 사고와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승객의 안전에 집중하여 여러가지 첨단 기술을 통해 철도 운송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빠른 고속 열차를 개발해도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한국 열차들입니다. 지난 2021년 현대로템은 캐나다 에드먼턴시 정부와 2,188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으로 사전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특히 이 테스트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승객 편의를 위한 기술도 시험 운행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와 승객들의 편의성,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도 수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가 발주한 호주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현지 철도 업체인 다우너츠과 컨소시엄을 맺어 전동차 제작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2,164억 원입니다. 특히 해당 전동차는 퀸즐랜드주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중 유일하게 호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호주 장애인 교통안전 기준을 만족시킨 차량입니다. 이번 현지 입찰에서 현대로템은 해외 전동차 수주 실적과 함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의 철도 차량 생산 기술을 이전한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참여했고 이 점이 부각되어 까다로운 호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 수주에 나선 반면 중국은 철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 철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든 최악의 해외 수주 실패 사례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